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이라 아직까지 제 마음이 온전치 않지만 여러분들께 제가 겪었던 일들을 풀어놓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긴 세월 동안 함께 하면서 정말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왔던 건 힘들게 이끌어온 가정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살면서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결혼 생활한 지 5년이 지난 시점에 그때가 제일 큰 위기가 찾아왔었죠. 시부의 귀가 좀 얇은 편이었는데 어디에서 무엇을 들었는지 가족들과 상의 한마디 없이 전 재산을 탈탈 털어서 한 번에 투자를 했다가 망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대출까지 받아서 시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금을 끌어모아 투자를 했던 거였죠. 결국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이 되자 남편은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도와주기 싫다는 말을 꺼내면서 가족의 불행이 찾아오게 된 거였죠. 제가 살던 집은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신 집이었어요. 원래의 계획은 시댁 집안의 능력에 맞춰 아파트로 들어가려 했었지만 결혼 생활을 하다가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층간소음 문제도 있을 테지만 제 아이를 조금이라도 자연과 가까운 위치에서 살아가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주택 쪽을 알아보게 된 거였죠. 그런데 부모님께서 사용하시다가 연세도 있으시고 관리가 힘들어지면서 아파트로 들어가신 뒤 주택은 처분하려고 내놓으셨던 집을 제가 인수받은 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시부모님의 무리한 투자가 화를 입어 저희 집에 얹혀 살게 될 입장이 되었던 겁니다. 주택이다 보니 방에 여유는 있었지만 저는 시부모님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싫다고 했던 게 남편과 안 좋은 감정까지 쏟아내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한 번 허용을 한다면 한도 끝도 없을 테고 가족을 사지까지 몰아넣은 시부의 잘못을 제가 해결해 주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남편은 자기 가족을 받아주지 않는다며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 거냐고 서운하다는 표현을 계속해서 비쳤지만 끝까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상관없었을 테지만 제 입장은 달랐고 어느 누가 시댁 식구들을 불러서 한 지붕 아래 같이 살고 싶겠어요. 사정이 딱한 걸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한 번 발을 들이면 평생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 같았죠. 그래서 끝까지 받아주지 않았었는데 남편이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도착한 곳은 찜질방이었고 그곳에서 새우처럼 허리를 굽힌 채 쪽잠을 자고 있는 시집 식구들을 볼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반대를 해서 따뜻한 보금자리 놔두고 찜질방에 들어와 지내고 있다며 눈물까지 흘리면서 울먹이길래 직접 현장을 보게 된 저는 마음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성애가 더 쉽게 작용을 했던 건지 시집 식구들의 모습에 제 마음은 결국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시집 식구들은 저희 집에 들어와 살기로 결정하게 되었던 거죠. 처음에는 이것저것 부딪히는 경우도 많았고 정말 달라진 생활 패턴에 적응을 하지 못해 너무 힘들었었지만 그래도 참고 살아가다 보면 제가 배려했던 만큼 나중에 도움받을 일이 생겼을 때 시댁 집안에서 모른 척하지 않을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지붕 아래 모두가 모여 살기 시작했고
어느새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게 되면서 서로에게 많이 익숙해진 건지 계획했던 거와 다른 전개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서도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보단 반대로 생활비를 받으면서 생활하시는 입장이 되셨습니다. 분명 저희 집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런 약속은 이미 지킬 생각도 없으신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불만을 털어놓았죠. 당신 처음 나랑 약속했던 조건이 뭐였어? 내가 일단 거처를 마련해주면 그때까지 가족 모두 열심히 돈을 모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계획이었잖아. 그런데 5년 동안 바뀐 게 뭐가 있어? 하나도 없잖아. 그냥 이대로 물을 흘러가듯 이 집에서 살겠다는 거야? 이제는 누가 집주인인지 모를 정도로 시부모님께서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잖아. 내가 처음부터 걱정했던 것들이 이런 거였는데 결국 예상했던 대로 행동하시니까 지금 너무 서운하고 배신감까지 느껴지는 거 알아? 10년 넘게 사신 것도 아니고 이제 5년밖에 안 됐다. 그동안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5년 정도는 쉬실 수 있으시잖아. 당신도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몇 년 뒤면 정년이라 지금 당장 일자리 구하는 것도 어려운 게 현실이야. 한번 채용하면 오랜 기간 일해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하지. 몇 년 뒤에 나이 때문에 회사를 나가야 될 사람을 데리고 일을 시키겠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집에서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면 좋은 거잖아.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싫은 소리를 한 적도 없고 그냥 조용히 살고 있는데 굳이 나가라고 등 떠밀 필요 있겠어? 솔직히 도움 받는 것도 많이 있잖아. 그동안 서준이 돌봐주셨고 집안일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건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이 집에서 얹혀 살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하면 당신은 마음이 편하겠어? 5년이면 미워하는 사람도 정이 들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인데 당신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길래 앞으로 평생 함께 살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속으론 언제 나가시나 손꼽아 기다리고만 있었던 거네. 당신한테 너무 실망했고 어떤 마음인지 알았으니까 지금 당장 가족들 앞에서 우리가 나눈 대화에 대해 설명해 주도록 할게.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서로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나에 대해 배려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아? 당신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야. 내가 며칠 전에도 아가씨를 따로 불러서 한마디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신은 이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나 보네. 내 옷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 나 일하러 나갔을 때 몰래 들어와서 자기가 입고 싶어 하는 옷을 꺼내 입더니 내가 집에 들어오기 전에 제자리에 가져다 놓길래 그건 이해할 수 있었어. 그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속옷은 너무했다고 생각되지 않아?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입는 속옷을 자기가 몰래 계속해서 입으면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그래, 그것도 정말 내가 100번 양보하고 넘어갔다 치자. 더 심각한 건 내 지갑에 손은 대지 말아야지. 지갑 안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몰래 새벽에 나와서 옷방에 들어가 지갑에 있는 현금만 쏙 빼가면 내가 화가 안 나겠어? 가족들끼리도 해선 안 될 행동들이 있는 거라고. 그리고 시부모님이 서준이를 돌봐주시고 집안일을 많이 해주신다고? 당신 나랑 장난해? 당신이랑 내가 출근하는 사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냐고. 시부모님께서 집에 지인들을 싹 다 불러서
하루 종일 놀고 먹고 고스톱 치면서 서준이는 그대로 방치해놓고 당신이랑 내가 퇴근할 시간 되니까 대충 눈에 안 보이는 것들만 치운 것뿐이지 집안을 전부 헤집어 놔서 좋게 설명한 게 몇 번인데 가족이니까 서로 이해하며 배려해야 된다고? 이게 가족이야? 나한테 피해만 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가족이냐고. 당장 나가서 당신이 하겠다는 말 전부 다 꺼내놔. 알겠어? 남편은 당황스러운 얼굴 표정을 보이더니 제 앞에선 그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다며 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기 힘들었던 저는 문 앞을 가로막은 남편을 밀친 뒤 거실로 나갔어요. 이미 시집 식구들은 거실 소파에 누워 맥주 한잔 하면서 TV를 시청하고 있길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 TV 전원을 꺼버렸어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데? 당장 TV 안 켜니? 너네 말 안 들려? 리모컨 이리 내놔. 얘가 오늘따라 뭘 잘못 먹었나?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저랑 약속한 건 지킬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기로 작정하신 거냐고요? 이 사람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비야 용돈 타섰으면 끝인 거예요? 나이가 먹다 보니 몸을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서 일하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사정 좀 봐주면 안 되는 거냐? 하나뿐인 며느리가 가족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돈을 달라고 했어? 아무 조건 없이 집만 제공해 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니? 서로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배려를 좀 해준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다시 계획을 잡고 조율해서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며느리 너는 그런 것들조차 싫은 거냐? 네가 우리를 내친다면 지금 당장 어디에서 지내겠소? 모아놓은 돈도 없으니 찜질방 생활이나 해야 되겠지. 대출빚도 아직 많이 남았는데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같이 지내면 내 아들딸이 빚 갚는 건 좀 더 수월할 거 아니야? 그러니 빚을 갚을 때만이라도 함께 지내면 안 되겠니? 아유, 그렇게까지 불쌍한 표정 지을 필요 없어.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구걸까지 해야 되는 건데? 더러워서 같이 안 살면 되잖아. 다들 짐 챙겨. 그냥 찜질방에서 생활하는 게 속 편하겠다. 내가 이 나이 먹고 이런 대우 받아야 되겠니? 이 양반이 주식에 실패하지만 않았어도 우리도 손 벌릴 일은 없었을 거라고. 엄마, 지금 당장 짐 싸라고 하면 어떡해? 나보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야? 이번 주 주말에 제가 현태 씨 데려온다고 했잖아요. 찜질방에서 인사시키는 건 너무하잖아. 차라리 이번 주 지나고 찜질방으로 나가던 하면 안 돼요? 올케 언니는 일을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서준이 봐주는 건 생각 안 하냐고요. 진정하고 좋게 대화로 풀어요. 어떻게 이런 분위기에 진정을 할 수 있겠어요? 좋은 말 할 때 다들 나가주세요.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숨이 턱턱 막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받기만 하시려는데 제가 뭘 더 받으려야 하는 거죠? 드린 만큼 돌아오는 게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 했는데 아버님, 며칠 전에 가져가신 거 제자리에 돌려놓으세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는 거니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도로 가져다 놓으시라고요. 경찰에 신고한다니? 아빠, 이 사람 물건에 손댔어요? 제가 절대 그런 행동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남도 아닌 가족 물건에 손을 대면 어떡해요? 시부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에 급하게 방으로 들어가 물건 하나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걸 본 가족 모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부 손에 들려있던 건 다름 아닌 저희 엄마가 주신 금품들이었어요. 남편은 사색이 된 얼굴로 어떻게 된 거냐며 왜 제 금품이 시부의 방에서 나오는 거냐고 화를 내며 여쭤보자 시부는 돈이 좀 필요해서 금품을 팔아 현금으로 만들 생각이었다고 충격적인 변명을 늘어놓았죠. 노름에 발을 들인 사람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등 따시고 시누이와 남편이 빚도 갚아주니 또다시 주식에 손을 대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집안에 CCTV가 있는 걸 알면서도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부모님께서 저에게 집을 주시기 전에 살고 계셨을 때 예전에 도둑이 한번 들어왔었는데 그때 받은 충격 때문이신지 집안에 CCTV를 설치하셨었죠. 그래서 항상 CCTV를 틀어놓고 있는데 시집 식구들은 그걸 알면서도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더 무섭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였죠. 하지만 시집 식구들은 가족끼리 그럴 수 있지 않냐며 오히려 저를 더 안 좋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 행동들과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더욱더 화가 치밀어 올랐었고 더 이상 용납을 할 수 없던 저는 시집 식구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며 그동안 많이 봐줬다고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나가주는 게 좋겠다는 말로 상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많이 당황하셨는지 할 말을 잃으신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남편한테 저를 설득해 달라며 사정하셨어요. 남편은 방에 들어온 제 눈치를 살피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우리 집안 형편이 너무 안 좋다 보니 어떻게 해서든 도움을 주고 싶었나 봐. 오늘은 너무 흥분한 것 같으니까 내일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자. 당신이 우리 가족 내쫓아버리면 갈 곳이 없는 거 너무 잘 알잖아. 5년 동안 모아둔 돈도 없이 오로지 빚 갚는 데만 쏟아붓고 있는데 지금 나가버리면 삶은 더 힘들어질 뿐이라고. 당신이 딱 한 번만 눈 감아주면 다음부턴 내가 잘할 수 있게 확실히 못을 박아두도록 할게. 당신이 그렇게 말한 게 벌써 5년째야. 내가 언제까지 속아줘야 하는 건데?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고. 오히려 날이 가면 갈수록 당신 집안 식구들은 점점 더 대범해지고 있다는 거 몰라? 혼자서 열심히 하면 뭐해? 뒤에서 전부 초치고 있잖아. 아가씨도 재산 한 푼 없고 당신도 벌어놓은 돈 시부모님한테 한 푼도 안 남기고 들어가는데 부족한 건 내 생활비로 충당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맞는다고 생각해? 내가 당신 가족들 부양하려고 결혼한 거야? 내 계획은 처음부터 이런 게 아니었다고. 우리 세 가족 열심히 살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도 바쁜데 지금은 당신 가족들 입에 풀칠하기 바쁘잖아. 우리 부모님께서도 지금 이런 생활이 너무 장기화되어 가고 있다 보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상태야. 그래서 이번에 집에 오기로 하셨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실 생각이신가 봐. 우리 가족도 그동안 많이 참고 있었다고. 여태까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내가 잘 처리할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했던 거와 너무 다르게 흘러가다 보니까 결국 우리 집안이 나서게 되는 거잖아. 일 더 크게 만들지 말고 작은 집이라도 구해서 따로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 당신도 옆에서 들었지? 아직 정년까지 몇 년 남았는데 몸이 힘들다고 일을 안 하시려 하시잖아. 그 전에 놀고 먹지 않고 5년의 시간 제대로 계획을 했었다면 지금처럼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지. 이건 모두 아버님의 무능력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번 주 내로 나가줬으면 좋겠어. 너무 극단적으로 행동하려는 거 아니야? 아유, 어떻게 이번 주 내로 나가? 아까 내 동생이 얘기했잖아. 결혼할 남자를 데려오겠다는데 정말 찜질방에서 인사시킬 작정이야? 그것도 나쁘지 않겠네. 좋은 추억 만들고 좋잖아? 솔직히 그 남자가 불쌍한 거잖아. 생각을 해봐. 아가씨랑 결혼을 하면 그 사람은 결국 당신 집안을 위해 평생 노동만 하고 세상을 떠나겠지. 그런 삶이 너무 불쌍해서라도 차라리 내가 당신 집안이 어떤 상황인지 대신 얘기해주고 싶을 정도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번 주까지 필요한 짐 다 빼고 작은 원룸 하나라도 구해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어차피 빈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가지고 나갈 것도 별로 없잖아? 제가 쉬지 않고 쏟아내자 남편은 얼굴빛이 노랗게 변해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전부 틀린 말은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도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제가 절대 굽히려 하지 않자 시집 식구들은 저에게 너무 서운하다며 오히려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닌 더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실망은 더 크게 다가왔고 며칠 뒤 저희 친정 식구들이 집에까지 찾아와 대면을 하게 되었죠. 한참 동안 진지한 대화가 이어졌지만 해결 방법이 나을 것 같지 않았는지 친정 식구들도 시댁 식구들한테 실망을 많이 한 상태였어요. 더 이상의 대화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저와 같은 의견을 보이며 집에서 그만 나가주는 방향으로 아빠가 말씀하시자 시모가 기분이 나빴는지 화를 냈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말을 꺼낸 터라 집안 싸움이 되어버렸죠. 며느리가 누구 닮았나 했더니 사돈어른 쏙 빼다 박았네요. 어쩜 사람이 그렇게 매몰찰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평생 눌러붙어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갈 때가 되면 알아서 움직일 텐데 어떻게 저희가 사정을 해도 무참히 내치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벌 받는 거 몰라요? 5년이든 10년이든 진심을 다해 도와준다면 그에 따른 보상이 분명 따라올 텐데 지금 당장 생활이 불편하다고 해서 삶이 크게 달라진 것도 아니잖아요?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온 가족이 난리를 쳐야 되겠어요? 며느리니가 부족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번 주 내로 이 썩어 빠진 집에서 나갈 테니 며느리 너는 내 아들이랑 이혼해라. 갑자기 또 그건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이 사람이랑 이혼을 하라뇨. 누가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왜 항상 상황을 안 좋게 만드세요? 내 아들이 힘들게 일해서 벌어온 돈을 왜 너한테 바쳐야 하는 건데? 우리가 그동안 옆에 있었으니까 너한테 돈이 들어가지 않은 거지? 이대로 나가면 내 아들이 버는 돈 죄다 너한테 들어갈 거 아니야? 내가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그 꼴을 어떻게 보면서 살아가니? 둘이 이혼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해라.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이 사람이 혼자의 몸도 아니고 서준이도 있는데 왜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드시려는 건데요? 저와 결혼했으니 어머님은 저희 부부 일에 관여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안 좋은 분위기를 몰아가신다면 저도 그동안 침묵했던 거 전부 다 끄집어낼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크게 화를 내자 시모는 가족 모두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물컵에 담겨있던 물을 제 얼굴에 뿌려 버렸어요. 부모님께서 뭐 하시는 거냐고 놀란 얼굴로 시모에게 화를 내셨고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집 식구들도 시모의 돌발 행동에 많이 당황했는지 입을 다물지 못할 만큼
시모의 행동은 너무 충격적이었죠. 남편이 급하게 수습한다고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며 저희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말을 꺼냈지만 그럴 때마다 시모의 행동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물건이 있다면 전부 저한테 던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남편이 말려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양가 집안 몸싸움이 벌어졌고 계속해서 안 좋은 말을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편 또한 시부모님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시모가 바라는 대로 이혼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말았죠. 남편도 이런 식의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며 저한테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고 시댁 식구들은 전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제서야 조용해진 집안에서 저희 가족은 넋이 나간 듯한 얼굴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놀란 마음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무조건 갈라서라며 이렇게 살다간 저도 문제지만 제 아이한테도 안 좋은 영향이 가게 될 거라면서 이왕 이렇게 된 게 잘 된 걸 수도 있다는 말을 해 주셨어요. 저도 마지막에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닌 자기 가족의 편을 들어줬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했던 터라 더 이상의 미련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가족들은 한참 동안 놀란 마음 진정시킨 뒤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갔고 제 아이와 집안에 남겨진 저는 앞으로 남편과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일 처리를 해야 될지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죠. 그렇게 몇 시간 뒤 한 통의 전화가 오길래 별 생각 없이 받았는데 수화기에서 들려온 한마디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너무 갑작스럽게 닥치게 된 일이라 제 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와 대화를 주고받았던 가족들이 교통사고로 상당히 위급해진 상태라며 서둘러 병원에 와주길 바란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거죠. 저는 아이를 데리고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지만 제가 가는 도중에 이미 일가족 4명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가족들의 몸은 차가워진 상태였고 제가 울부짖어도 달래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을 한순간에 잃게 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은 상당했었어요. 전화를 받지 않는 남편에게 문자로 이 사실을 알리자 잠시 뒤 저에게 전화가 왔길래 병원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시집 식구들은 한 걸음에 달려와 모두 놀란 표정을 보이며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한꺼번에 일가족 4명의 집단 장례를 치르게 될지 몰랐던 저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 그나마 좀 수월하게 장례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시부모님과 시누이의 표정이 슬퍼 보이는 게 아닌 뭔가 불만이 가득해 보이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워낙 충격이 컸던지라 그런 모습을 보고도 신경 쓸 힘이 없어 그냥 지나쳤는데 시모가 남편을 데리고 어디론가 급하게 끌고 가더니 장례식장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고 계셨죠. 저는 무슨 상황인지 알아야 할 것 같아 시모와 남편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엿듣게 되었어요. 내일이 출발하는 날인데 하필 이런 중요한 시기에 장례가 웬 말이니? 어차피 우리 없어도 여기 일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렇긴 한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괜히 알기라도 한다면 더 큰 상처로 다가올 텐데 다른 날로 다시 잡으면 안 될까요? 꼭 내일 가셔야겠어요?
얘, 아무 때나 언제 갈 수 있는데? 이번에 나온 이벤트 상품이 맨날 있을 줄 아니? 여행도 다 때가 있는 거야. 초저가 골프 상품은 아무 때나 찾아오는 게 아니야. 올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우리 집안 형편에 이런 기회 누리기 쉽지 않다. 어차피 이혼할 생각이었잖아. 아, 그러고 보니까 너 설마 그것까지 생각한 거야? 사돈분들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 재산을 며느리한테 돌아가겠네. 아, 그럼 이참에 우리 골프 여행 다녀오고 아예 며느리 집에 눌러붙어 살아야 되겠다. 어차피 이제 우리한테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 며느리 하나쯤이야. 내 발밑에 두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니지. 며느리 돈이 우리 돈 아니겠어? 장례식장에서 시댁 식구들은 골프 여행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준비하고 있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다음날 당장 출발하겠다는 시모의 말에 화가 났지만 저를 놔두고 시댁 식구들을 따라가겠다는 결정을 해버린 남편한테 더 화가 나고 말았죠. 처음에는 제 걱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시댁 식구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사람들이었고 더 이상의 미련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도 함께한 세월이 10년인데 같이 슬퍼해주기는커녕 오히려 골프 여행을 다녀온 뒤에 다른 계획을 꾸미려고 하는 시댁 식구들을 보니 저는 더욱더 화가 치밀었고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은 예정대로 다음날 저 혼자 놔둔 채 골프 여행을 가기 위해 장례식장을 서둘러 빠져나갔죠. 저는 부모를 잃고 두 언니를 잃었지만 가족을 꾸리며 살아왔던 형부들도 많은 충격을 받았는지 제정신이 아닌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진심으로 슬퍼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남편은 골프 여행을 가려고 저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사라지는 모습을 보니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제 가족이 한 명도 아닌 한날 한시에 4명의 가족을 한 번에 잃었는데 시댁 식구들은 골프 여행이 우선이었던 거네요. 형부들의 도움을 받아 그렇게 장례를 끝마칠 수 있었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가진 것들도 없는 사람들이 서둘러 집을 마련하기는커녕 제 집에서 놀고 먹으며 여행을 다니는 모습을 더 이상은 보고 싶지 않아 5년 동안 함께 살면서 쌓여있던 시댁 식구들의 짐을 얄짤없이 죄다 밖으로 빼버린 다음 부동산에 집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께서 살고 계시던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제주도로 골프 여행을 다녀온 시댁 집안은 집 밖에 자기 짐들이 전부 다 밖으로 나와 있는 광경을 보고 당황했는지 저에게 전화가 오기 시작했네요. 어차피 이혼할 마음 변함없었고 장례식보다 골프 여행이 우선이었던 사람들에게 조금의 미련도 없었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욕부터 할 줄 알았는데 본인들이 잃을 게 더 많다고 생각했는지 제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애를 쓰고 있었어요. 저기 서준애미야. 아직도 화가 많이 난 거야? 우리 가족이 골프 여행 간 것 때문에 그러는 거니? 내 아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돈까지 이미 결제한 상태라 다녀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문자 한 통 남긴 뒤 조용히 사라진 건데 그게 너무 서운했었니? 그런데 우리 입장도 생각해줘야지. 맨날 여행 간 것도 아니고 정말 어쩌다가 초저가 한번 나와서 다녀온 것뿐인데 꼭 이런 식으로 집에 있는 짐들을 전부 다 집 밖으로 빼놨어야 했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우리 만나서 대화로 풀어나가자. 그런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던 거 앞으로 잘할 테니까 이대로 인연 끊어내지 말고 좋게 생각 좀 해줄 수 없겠니?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미 그 사람이랑 이혼을 결정했었고 제 마음 변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 사람도 저보단 골프 여행이 우선 아니었나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가족이 한날 한시에 전부 다 세상을 떠났는데 머릿속에는 온통 골프 칠 생각만 하고 있었잖아요. 가진 것도 집불 없으시면서 골프는 치고 싶으셨나 봐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세상 떠나세요. 그렇게 사는 게 오히려 속 편할지도 모르겠네요. 이사도 다 때가 있기 때문에 이참에 집에 있던 짐들 전부 다 빼버린 거니 필요한 건 챙겨가시고 나머진 알아서 처리하세요. 집은 이미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고 비밀번호도 바꿔놨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신다면 주거 침입죄로 처벌받는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번에도 아버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벌써 잊으셨나 봐요? 제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분명 신신당부했는데 이번에 이사하면서 보니까 제가 장례식장에 있을 때 혼자 집에 들어오셔서 금품을 또 가져가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형사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이 있을 예정이니 그런 줄 아세요. 제 집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그만 사라져 주시죠. 부모님 댁으로 옮기려고 짐을 싸고 있는데 엄마한테 받았던 금품들이 전부 다 사라졌길래 CCTV를 확인해 보니 제가 장례식장에 있을 때 시부는 몰래 방으로 들어와 금품에 손을 댔고 급하게 도망을 친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어요. 어차피 걸리게 될 걸 왜 그런 행동을 저질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결국 화를 불러일으키게 된 거였죠. 그날 이후 시부는 금품에 손을 댄 거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받았고 남편과는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면서 남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시부가 동네 사람들의 집에까지 함부로 침입해 금품에 손을 댄 게 뒤늦게 밝혀지면서 가중처벌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네요. 이런 사실을 시댁 식구들도 전혀 모르는 눈치였는지 상당히 당황스러워했고 시부는 2년의 징역을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들과의 인연을 끊어낸 채 지금 현재 저는 제 아이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면 막막하지만 그래도 앞만 보며 달려가다 보면 저한테도 행복한 날들이 다시 찾아오겠죠. 두 번 다시 그 사람들과 마주하고 싶지 않네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10년이었지만 인생 경험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최근에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오는 사건을 겪게 돼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하기 위해 상견례까지 끝내고 결혼식이 몇 달 안 남은 상황에 이것저것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자잘하게 있어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별 생각 없이 받는 순간 아내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길래 진정부터 시킨 뒤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지 물어보니 장인 장모님께서도 허락하신 결혼을 큰 동서내외와 막내 동서내외가 대화를 주고받던 도중에 저에 대해 험담을 한 것 같았습니다. 이미 결혼하기로 결정하게 된 마당에 갑자기 무슨 반대요? 장인어른께서 허락하셨으면 된 거지. 됐어.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 당신이 이유 없이 욕을 먹고 있는데 내가 화가 안 나?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니까? 무시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난 괜찮으니까 일단 진정하고 흥분 좀 가라앉혀. 한두 번도 아니고 상견례 때도 양가 부모님 있는데 은근히 당신 무시하고 불편하게 만들었었잖아. 그때도 참으라고 해서 겨우 넘겼는데 오늘도 또 그러는 거 있지? 당신이랑 결혼하려고 인사드리기 전에도 언니랑 동생이 먼저 결혼했다고 얼마나 똘똘 뭉치던지 내가 기분이 얼마나 안 좋았었는데 자기들 남편이 잘났다고 내 앞에서 어찌나 생색내던지 그때도 꼴보기 싫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결혼한다니까 당신 능력 없다고 얼굴만 보면 깎아내리잖아. 제가 처음 처가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저를 본 처형과 처제가 제일 먼저 물어본 건 집안 경제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제 아내를 굶기지 않을 정도로 돈을 벌고 있다며 대응을 해줬었는데 큰 동서와 막내 동서의 눈빛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죠. 재력을 과시하려고 인사드리러 간 것도 아니라서 그냥 신경 쓰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했었는지 제 아내를 무시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남의 시선을 잘 신경 쓰지 않는데 아내가 상처를 받을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서로 감정 상하지 않고 서로가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술 한잔하면 관계 회복이 될 것 같아 아내와 함께 살아갈 신혼집에 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두 번 얼굴 볼 것도 아닌데 저에 대해 오해를 하는 것보다 서로 좋은 감정으로 지내고 싶었어요. 아내는 절대 반대했지만 가족들끼리 얼굴 붉히면서 사는 건 장인 장모님께도 죄송한 일이라 처가 식구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도 초대를 하니 저희 부부가 살아갈 집이 궁금했는지 초대를 받아주었고 그렇게 저희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었네요. 큰 동서 내외와 막내 동서 내외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집안 여기저기 살펴보더니 서로 눈빛으로 무언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앉아 술 한잔 기울이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분위기가 어색하더니 어느 정도 술이 들어가면서부터 동서내외들은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어요. 저에 대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 이번 기회에 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 오해들을 풀고 더 이상 제 아내에게 안 좋은 소리가 귀에 들어가지 않길 바랬었죠. 큰 동서의 한마디에 마음의 변화가 크게 바뀌면서 동서들의 인간성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초대했을 때의 감정과 얼굴을 맞대고 나누는 대화는 확실히 달랐어요. 정은아, 초대해준 건 정말 고맙긴 한데 솔직히 이건 아니지 않아? 우리 집안과 어느 정도 균형은 맞춰야 할 거 아냐. 언니, 내 말이 그 말이야. 본인들만 좋아서 하는 결혼은 좋다 이거야. 그래도 집안에 이미지가 있는데 너무 쉽게 받아주긴 했어. 큰 처제는 항상 그게 문제야. 머리는 좋은데 판단력이 부족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연애할 사람이랑 결혼할 사람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지.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었잖아. 장인어른께서 허락을 하셨으니 더 이상 우리가 참견할 일은 아니지만 솔직히 자네 우리와 다르게 직업의 차이도 너무 심하지 않나? 나는 치과 의사이고 막내 동서는 변호사인데 자네는 일반 회사원이잖아. 그러니 제대로 된 대화가 통하겠어? 어울리는 것도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함께 할 수 있는 거라고. 오늘은 어떻게 살아갈 건지 궁금하기도 해서 와봤다만 앞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네.
지금 어렵다고 하신 말은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에는 힘들 것 같다는 건가요? 제가 일반 회사원이라서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업적인 차이도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체력 수준이 비슷해야 대화가 통하잖아요. 서로 노는 물이 다른데 당연히 관심사가 같을 수는 없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솔직히 작은 처형이 제가 알고 있는 변호사 중에 꽤 친한 사람이 있어서 소개해준다고 얘기했을 때 거절하시길래 그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을 데려올 줄 알았어요. 제 호의를 거절하셨을 때 솔직히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일반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작은 처형한테 정말 많은 실망을 했었고 잘해줄 마음도 사라진 거죠. 그렇다고 이 사람을 대놓고 험담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결혼 허락해 주신 거 아닌가요? 제부랑 형부가 이 사람이 좋다 싫다 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자리는 서로 좋은 관계로 만들어가자고 이 사람이 만든 자리인데 술 한잔 했다고 속에 있는 감정을 이런 식으로 꺼내는 게 맞는 거예요? 배운 사람들이라면서 하는 행동들은 동네 양아치들보다 못하시네요. 대충 다 드셨으면 그만 정리할까요? 언니도 그렇고 너도 그냥 당분간은 안 보는 게 좋겠어. 누가 더 손해인지 모르나 본데 지금 큰 처제가 우리한테 말한 건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거 잘 알지? 한번 해보자고. 30평짜리 집에서 살겠다는데 어쩌겠어? 자기 인생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 이 좁아 터진 공간에서 둘이 발은 뻗고 잘 수 있겠어? 두 동서내외는 제가 생각했던 기준보다 한참 밑바닥인 사람들이었어요. 끼리끼리 만난다고 처형과 처제도 두 동서와 다를 바 없었고 그 사이에서 제 아내가 바르게 살아와 준 것만도 정말 감사할 뿐이었네요. 좋은 관계로 발전하는 건 더 이상 무리일 것 같아 저도 관심을 가지지 않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신혼집에서 한바탕 난리를 치고 전부 다 집으로 돌아간 뒤에 제 아내는 결국 서운한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는지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저는 원래 누구 앞에서 나서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라 싫은 말을 잘하지 못하는데 아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더는 참을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면서 한방 터트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뒤 예정되었던 결혼식은 문제없이 끝마칠 수 있었고 저희는 법적으로 정식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날이요, 제가 장만한 30평 아파트에 아내와 함께 살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장인어른께 전화가 왔어요. 이유는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아내도 그렇고 저 또한 서로가 너무 바빠 제대로 인사를 드리지 못했었는데 정식 부부가 된 이후 주말에 밥 한 끼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저는 처가댁에 가겠다고 했지만 아내는 제 핸드폰을 뺐더니 가기 싫다며 장인어른께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면 이런 상황은 피해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조심하기로 대화를 나눈 뒤에 주말에 처가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온 동서내외 식구들은 벌써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저희 부부는 아예 투명인간 취급하듯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장인 장모님께서 저희와 통화를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황을 파악하고 계셔서 그런지 저희가 오고 나서 동선 애들이 어떤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계셨네요. 장모님께선 가족 모두를 주방으로 부르셨고 아내와 처형과 처제는 장모님을 도와 음식을 식탁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장인어른께서 큰 동서에게 가족들끼리 문제는 없는지 물어보시는 질문에 큰 동서의 한마디는 저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네요. 장인어른, 제가 이 집의 큰 사이 아닙니까? 당연히 제가 알아서 잘 챙기죠. 막내 동서는 나한테 서운한 거 있어? 아우, 형님, 제가 서운한 게 있겠어요? 얼마 전에도 저희 부부랑 좋은 데 가서 외식했잖아요. 형님이 저희 옆집이라 저녁마다 맥주 한 잔 같이 하면서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장인어른, 그동안 이런 말씀 한 번도 없으시다가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 집안에서 제일 큰 어른인데 당연히 가족들과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더군다나 이번에 내 딸 정은이와 둘째 사이가 결혼을 했는데 큰 사이가 주축으로 우리 집안을 이끌어가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건데 이상하게 큰 사이와 막내 사이가 둘째 사이를 무시하고 따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이야. 설마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건 아니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가족들끼리 헐뜯고 서로 화를 부추기는 행동을 보이는 거야. 장인어른, 제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겠어요? 동서들 잘 챙겨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둘째 동서는 나한테 서운한 거 없지? 큰 동서가 저에게 질문을 던지는 순간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이 되었고 아내는 음식 접시를 들고 제 입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꺼내는 한마디에 그날의 식사는 즐거울 수도 있지만 최악의 분위기가 될 수도 있는 문제였죠. 이제 막 아내와 결혼을 했고 동서내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옅은 미소로 장인어른을 쳐다보며 큰 동서도 그렇고 막내 동서도 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소한 것까지 신경 써주고 있다며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저희 집에서 식사 자리 만들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고 좋은 쪽으로 대화를 풀어나갔어요. 큰 동서는 그제서야 긴장이 풀렸는지 장인어른께 입에 모터를 다른 것 마냥 거짓말을 입 밖으로 꺼내놓고 있었죠. 아내는 내심 제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 소리 해주길 원하고 있었는지 약간 실망스럽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하면 되는 거라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분위기를 깨지 않는 게 제가 원하는 거였고 그렇게 식사 자리는 좋게 마무리가 될 수 있었어요. 아내도 제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만들지 않은 걸 어느 정도 이해해 주는 듯 눈빛으로 잘했다는 시선을 보내주었고 그렇게 장인 장모님이 계실 때는 어느 누구도 서로 헐뜯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가식적인 얼굴로 눈치만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큰 동서와 막내 동서가 잠깐 밖에 나갔다 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피우지 않기 때문에 자리에서 장인어른과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던 도중 아내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처형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처제가 처형의 편을 들면서 제 아내에게 소리치며 대들고 있었습니다. 장인 장모님과 저는 너무 놀라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달라고 물어보니 아내는 갑자기 폭풍 눈물을 쏟아내면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처형에게 소리치며 저에게 당장 사과하라고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틀린 말 한 건 아닌데? 왜 흥분하고 그러는 거야? 우리 둘 다 집 평수가 90평인데 너만 30평이라고 얘기한 것뿐인데 그게 이렇게까지 화낼 문제니? 당장 언니한테 사과하지 못해? 아빠 엄마도 옆에 계신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나보고 사과를 하라는 언니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이 목까지 올라오는 거 꾹 참고 있어서
그나마 이런 분위기 이끌어가고 있는 건데 그것도 꼴보기 싫었던 거야? 모든 게 언니 때문에 집안 분위기를 망치고 있는 거라고. 그게 왜 큰언니 때문인데? 내가 봤을 때 작은 언니가 더 생각 없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둘만 결혼 생활 행복하면 뭐해? 정작 큰언니랑 나는 주변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고 있는데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우리 집안이 전부 재력이 있는 줄 알고 있어서 이번에 언니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주위에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받았는 줄 알아? 거기에다가 내가 일반 회사원 다닌다고 어떻게 말을 하냐는 거야. 당연히 그냥 이것저것 사업한다고 둘러댔는데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 줄 알아? 그래서 지금 내가 옆에서 듣고 있는데 일부러 능력도 없는 남자가 대인배처럼 행동한다고 재수없다는 말을 한 거야? 야, 우리가 틀린 말 한 게 아니잖아.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것뿐인데 잘못된 건 아니지. 그래서 사과할 필요가 없는 거고. 너도 이제 착한 척 좀 그만해라. 솔직히 지금 결혼한 거 후회하고 있지? 돈 없이 사는 게 얼마나 구질구질한 줄 아니? 돈 없어도 이 사람과 행복하게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돈은 사람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밖에 안 되는 거라고. 자기야,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당신이 부탁하는 대로 지금까지 아무 말 하지 않고 꾹 참으면서 지냈었는데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필요 없는 거잖아. 그냥 전부 다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안 돼?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대접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나 지금 힘들어하는 거 안 보여? 그냥 인연 끊고 살면 되는 거잖아. 저런 모습 보는 것도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뭘 솔직하게 얘기하라는 건데? 로또라도 당첨됐어? 꼴랑 30평짜리 집 하나 겨우 마련해놓고 무슨 반전을 원하는 거야? 제가 계획하고 있던 일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흥분한 아내를 먼저 진정을 시킨 뒤 핸드폰을 꺼내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동안 큰 동서와 막내 동서가 시끄러워진 소리를 듣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둘은 처형 옆으로 다가가더니 무슨 일이 있는지 상황을 대충 물어보는 사이 제 전화를 받은 사람에게 팩스 한 통을 전송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아버님 서재로 팩스가 날라왔고 제가 서류를 집어든 순간 뒤쫓아온 처가 식구들이 제가 들고 있는 서류가 많이 궁금했는지 처형이 급하게 뺏어들어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뒤이어 처가 식구들 전부 팩스로 받은 서류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큰 동서는 얼굴이 사색이 돼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는 말에 보시는 대로 서류에 적혀 있는 내용 그대로라며 동서네 애들에게 한 소리 하게 되었네요. 꼭 티를 내야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90평 주택에 산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동요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30평대 아파트에 들어간 이유는 직장이 바로 앞이고 저 사람도 근처가 직장이라 제일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쪽에서 시작을 한 건데 그거 하나 보고 저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능력 없다고 먼저 비꼬시면서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는데 굳이 거기에다가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분들한테 저도 상종하고 싶지 않아서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정은이는 이 사실을 전부 다 알고 있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 얘기해서 좋을 거 없다고 아무 말 하지 말라는 말에 저와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준 것 뿐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평창동이랑 연희동에 제가 가진 단독주택 건물 2채 있고요. 한강 뷰가 보이는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네요. 다 합치면 100억은 그냥 넘어가죠.
그리고 제가 다니는 직장은 회사 사람들이 좋아서 다니는 거고 저를 발전시켜줄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배우기 위해 다니는 중인데 그걸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는 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고 치과 의사면 뭐예요? 인성이 바닥인데 굳이 저도 똑같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 밑에서 부동산 일을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굳이 사자 직업을 가지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거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직업을 제가 알고 있는데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죠. 이제 좀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나요? 장인어른, 사위로서 안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게 안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보시다시피 상황이 좋지 않았네요. 내가 아까 함께 모여 식사할 때 큰사위 자네한테 가족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냐고 물어봤던 건 가족들끼리 불화 만들지 말고 잘 지내라고 경고의 메시지였는데 자네는 죄송하다는 말보다 오히려 둘째 사위한테 더 잘해준다고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네. 직업이 의사고 변호사면 뭐해? 제일 중요한 인성이 바닥인데 이제야 자네들 속이 좀 시원한가? 둘째 사위보다 능력도 떨어지는 것들이 고작 변두리에 있는 90평짜리 집 하나 가지고 있다고 사람을 그런 식으로 상처를 줘? 큰애랑 막내 너희들도 똑같아. 둘째가 그동안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나왔겠어? 너희들이 저지른 잘못된 일들인 만큼 그에 따른 대가를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거라 생각한다. 나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너희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한 푼도 넘겨주지 않으마. 그리고 둘째 사이한테 모든 걸 다 넘겨주도록 하겠네. 자네들 입에 들어가느니 둘째 사이한테 내가 가진 재산을 전부 다 주면 훨씬 더 지혜롭게 돈을 굴릴 것 같네. 저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 뒤를 따라다니면서 부동산 일을 배워왔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뒤를 따라가게 되었죠. 부모님의 유전자를 받아서 그런지 부동산업은 저와 너무 잘 맞았고 남들보다 젊은 나이에 꽤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남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절대 과시해선 안 된다고 배워왔기 때문에 절대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건 남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에 색안경을 끼지 않아 대면하는 것도 편했고 저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들이 전부 다 진실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재산이 있어도 누군가에게 어필을 하지 않고 지냈었어요. 그리고 장인어른께서 하신 말씀은 저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웠고 재산을 저희 부부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은 절대 번복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되자 집안은 난리가 났고 동서내외들은 말도 안 된다며 그럴 수 없다고 장인어른께 불만을 늘어놓으면서 저희한테 재산이 넘어가는 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볼 수 없다며 거세게 불만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정말 인연을 끊겠다고? 내 재산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왜 자네들이 설치고 그래? 치과 의사의 변호사면 앞으로 돈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먹고 살 걱정은 없잖나. 내가 가진 재산을 똑같이 나눠주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얼굴 안 보고 살겠다는 말을 내 앞에서 하면 무슨 말이 나올 줄 알았나? 자네들한테 똑같이 나눠주겠다고 할 줄 알았어? 자네들 생각과 정반대일세. 쌀 한 톨도 남겨주지 않을 테니까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말게.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 그랬나? 가족들 간의 화목을 항상 입이 닳도록 얘기했었는데 내 앞에서는 안 그러는 척 하더니 뒤에서 이런 큰일을 만들어 놓고 있었어? 이번 일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니 앞으로 찾아오지도 말게.
장인어른께서 동서 내애들에게 당장 나가라고 큰소리치며 난리를 치자 두 집안은 많이 당황했는지 일단 급하게 몸을 피해 집으로 돌아갔고 장인어른께선 그제서야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시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화가 많이 나셨는지 동선 애들을 쉽게 용서할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더군다나 아내가 그동안 서운했던 부분들이 정말 많았는지 저를 험담했던 말들을 쏟아내었고 장인어른께선 동서내외 집안에게 재산을 주지 않겠다는 건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며 확실하게 못을 박으셨습니다. 제가 알기론 장인어른께서 꽤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두 동서 집안이 순순히 저에게 넘어가는 걸 두 눈 뜨고 지켜보진 않을 것 같네요. 이런 상황들이 오자 시간 끌어봤자 본인들이 손해라는 걸 아는지 저에게 손을 내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됐으니 좋은 관계로 돌아가길 원한다며 앞으로 잘 지내보자는 말을 꺼냈지만 이미 저희는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버린 상태라 사과를 받아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받아줄 때까지 끊임없이 찾아올 테지만 저는 이미 두 동서 집안들의 속셈을 전부 다 알고 있네요. 분명 그날 이후 두 집안은 재산 때문이라도 일단 한 발짝 뒤로 물러서기로 계획을 했겠죠. 안 봐도 뻔했고 가식적인 모습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앞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정말 두 동서 집안의 행동은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나이만 먹었지 생각하는 거는 어린애들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더욱더 기대가 되네요. 얼마 전에 처제가 제 아내에게 이런 상황을 만든 게 전부 다 처형이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본인은 절대 그럴 마음이 없었다고 아내를 설득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같이 동조했으면서 이제야 이런 식으로 보이는 행동들이 더 추하게만 느껴지네요. 여기까지가 저희 부부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두 동서내외와 지속적으로 부딪히겠지만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처신하고 행동을 해야 할지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인연을 끊겠다곤 했지만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도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계속 마주칠 일이 생길 텐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이 많네요.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 부부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들, 딸, 동생처럼 생각해 주시고 진심 어린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살 된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동안 제가 받았던 아픔을 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면서 슬퍼하는 저를 보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180도 바뀌게 되었네요. 남편과 결혼을 하자마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가 제 품 안에 들어왔고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이를 무사히 출산했다는 기쁜 소식을 새 형님들만 안 좋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새 형님들은 전부 다 딸을 낳았지만 저만 시댁 집안에서 첫 아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 시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이 전부 저에게로 돌아와서 그런지 새 형님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안 좋은 시선으로 질투를 하셨어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었죠. 형님들은 저도 딸을 낳아야 집안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며 아들 낳는 걸 탐탁치 않게 생각했어요.
저도 형님들의 어이없는 태도에 당황스럽기도 했었지만 애써 웃어넘기긴 했지만 성별이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못마땅하게 생각한 형님들은 저를 막대하기 시작했어요. 성별을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새 형님들은 시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제 아들에게만 쏟아지는 게 싫다며 대놓고 아들을 낳은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들 봐서 시부모님 관심 한 번에 받으니까 기분 좋은가 봐. 덕분에 우리 딸들은 아주 찬밥 신세가 됐는데 지금 웃음이 나오니? 모두가 서로 웃을 수 있으려면 무조건 딸을 봐야 한다고 했는데 막내 동서가 아들을 봤으니까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진 거야. 어쩌겠어. 본인이 일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덕분에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진 거라고. 형님, 아이 성별을 제가 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부모님께서 손주들 다 좋아해 주시는데 그건 오해라고 생각해요. 오해? 누가 봐도 시부모님이 아들 손자만 신경 써주고 있으니 동서는 상관없겠지. 어차피 아들 봐봤자 직접적인 영향권은 우리한테 있으니 이 시간도 오래가지 못할 거야. 동서는 앞으로 고생 꽤나 하겠어. 우리 눈밖에 났으니. 시부모님께 아들 손자 안겨드렸다고 앞으로 동서가 집안 실권을 꽉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건 아니지? 너희들 지금 몸조리 하고 있는 막내한테 둘러싸여서는 뭐 하는 짓들이야? 막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거니? 괜히 쓸데없는 짓들 하지 말고 얼굴 봤으면 이제 그만들 돌아가라. 막내가 출산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니? 시부모님께서 잠시 외출하셨다가 다시 들어오시면서 점점 심각해질 것만 같았던 상황은 다행히 마무리가 되었어요. 하지만 새형님들은 산후조리실에서 나갈 때까지 저에게 안 좋은 시선을 끝까지 보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저를 진정시키지 못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는지 저에게 신경 쓰지 말라며 딸만 줄줄이 낳아서 괜히 질투 나서 그런 거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제 마음이 불편한 건 여전했어요. 출산 전에는 분명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새 형님들과의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게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아 나중에 시댁 모임이 있을 때 형님들이 서운하게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풀어줘야 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몸도 추스르고 거의 회복이 다 되어갈 때쯤 시부모님께서 아들 손자가 보고 싶다며 맛있는 음식 준비해 놓을 테니 얼굴 한번 보자고 하시길래 이번이 좋은 기회일 것 같아 주말에 남편과 함께 시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서둘러서 그런지 새 형님들은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는지 시부모님만 계시길래 제 아들을 품에 넘겨드린 뒤 형님들은 언제 오냐고 여쭤봤어요. 보통 모임이 있을 때 다들 서둘러서 시댁에 오는데 그날따라 상차림이 거의 다 끝이 났는데도 시댁에 오지 않고 있었거든요. 걔들 오늘 안 온단다. 음식 다 준비해놨는데 병원에 환자들이 많아서 시간을 뺄 수 없다고 그러는데 어쩌겠니? 일이 우선이니 나중에 얼굴 보자고 했지. 어제는 올 수 있다고 하더니만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전화 와서는 오지 못한다길래 나도 당황스러웠었다. 저녁에 시간 되면 그때라도 온다고 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상 다 차려놨으니 밥부터 먹자. 걔들 안 봐도 뻔하지. 막내가 아들 낳았으니 배 아파서 안 오는 거잖아. 괜히 싫은 소리 듣는 것보다 오지 않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좋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시간 보내도록 하자고. 서로 얼굴 붉혀봤자 내 손자한테 안 좋은 모습만 보여줄 거 아니야? 여지껏 우리가 아들, 딸 안 가리고 손녀들을 얼마나 이뻐했는데 이런 것 가지고 토라지면 되겠어?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의사인 며느리들이 참 잘하는 짓이다. 밥 다 식겠다. 어서 들거라. 아들, 뭐하고 있어? 빨리 오지 않고. 그녀한테 전화가 와서요. 오늘 저녁에도 못 올 것 같다네요. 아무래도 병원 일이 다들 바쁜가 봐요. 이럴 때는 의사보다 너처럼 사업하는 게 속 편하다니까. 쉴 땐 쉴 수 있고 사장이니 누가 뭐라 하겠어? 저번 산후조리실에서 새 형님들이 저에게 함부로 대했던 행동들을 보고 기분이 많이 상하셨는지 그날만큼은 형님 내외 식구들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댁에 있는 동안 시부모님께서 손자를 돌봐주시는 덕분에 마음 편히 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날이 어두워지자 시모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고 주방으로 들어가셨고 시부와 남편은 서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던 도중 밖에서 차량 라이트 불빛이 거실을 향해 비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제 심장 박동수가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는데 현관문을 열며 새 형님 네 분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네요. 뭘 그리 놀라고 그래? 우리가 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한 거지. 아예 안 온다고 하진 않았는데. 마음 편히 쉬고 있었나 봐. 형님 오셨어요? 지금 수유 중이라 일어나지 못해서 죄송해요. 어머님은 저녁 준비하신다고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동서가 벌써부터 개념을 상실했네. 나 때는 수유하더라도 큰형님 오면 아이 안고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드렸는데. 그럴 수도 있지. 재수씨가 아들을 낳았잖아. 그거 하나로 이미 끝난 거 아닌가? 당신도 부러우면 아들 낳던가. 내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 아이 가지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아들이라는 확신도 없잖아. 어머님, 저희 왔어요. 못 온다고 그러더니 어떻게들 시간이 났나 봐. 같이 병원 생활하니까 시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지. 배고플 텐데 가지고 온 짐들 대충 정리하고 들어와서 저녁부터 먹도록 하자. 이 양반은 애들 왔는데 서재에서 왜 안 나오는 거야? 시모가 서재를 향해 새형님 네가 왔다는 말에 시부와 남편이 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부는 굳어진 표정으로 아무 말도 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으셨어요. 저도 어느 정도 수유가 끝난 상태라 아이를 눕히고 남편 옆에 착석한 뒤에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면서 분위기를 살피고 있는데 저 빼고 모두 술을 곁들이면서 대화를 주고받던 도중 셋째 형님이 갑자기 시부에게 불만을 터뜨리면서 아슬아슬했던 집안 분위기는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막내 동서가 아들 손자 안겨드려서 기분 좋으신 건 알겠는데요. 저희가 손녀 안겨드릴 때와는 너무 다르게 감정 표현을 하시니까 솔직히 많이 서운한 건 사실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서운하게 했다고? 그저 막내가 아들 낳아서 자격지심 느끼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손녀들 봐오면서 싫은 내색했던 적 단 한 번도 없었다. 너희들이 아들 안겨주겠다며 큰소리 쳤다가 전부 다 딸만 줄줄이 낳아서 괜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내가 아들 보니까 배 아파서 괜히 힘줄 부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니? 너희들 이러려고 내 집에 온 거야? 술 한 잔 걸치더니 눈에 뵈는 게 없지? 쓸데없는 말 할 거면 그만 돌아가. 아버님, 왜 저희한테 소리를 지르세요? 그대로 느꼈던 걸 솔직하게 얘기한 것뿐인데 서운했던 감정들 얘기도 못하나요? 그만들 좀 해라. 오래간만에 모여서 한 끼 하는 건데도 이렇게 얼굴 붉혀서 해야 되겠니? 서로 좋게 넘어가면 되는 거지. 이 사람이 아들을 낳지 못한 게 한이 돼서 그런 건데
그냥 좀 받아들여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들과의 불화가 전부 다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고 식사 자리가 너무 불편하게만 느껴졌어요. 남편은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하자 저를 아이가 있는 방으로 데려갔어요. 방 안에 있던 저는 밖에서 들리는 시부모님과 형님 네들이 싸우는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고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뒤에 시부가 형님 네들을 전부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큰 아주버님은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다며 2번 다시 오지 않겠다는 말을 꺼내고야 말았네요. 거실이 조용해지면서 방문을 열고 나와보니 시부모님의 표정은 상당히 좋지 않았고 남편도 한숨만 내쉬고 있었어요.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 하나 낳았다고 집안이 이렇게까지 발칵 뒤집힐 정도로 큰 문제를 일으킬지 몰랐었는데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시부와 형님들과 좋은 감정이 있는 건 아니었다고 몇 번 들은 적은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제가 중간에 끼어서 갈등을 더 크게 만든 것 같아 마음이 좋지는 않았네요. 그런데 그날 이후 형님네들은 정말 연락을 끊어버렸고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자 시부모님께서도 감정이 많이 상하셨는지 더 이상 전화도 하지 않으셨어요. 병원이 어디인지 알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찾아가지는 않으셨고 저희 부부에게도 형님네가 일하는 곳에 찾아가서 쓸데없이 상처받지 말라고 미리 얘기해 주셨어요. 저도 어차피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찾아갈 생각은 없었고 저에게도 상처를 줬던 부분들이 생각나 시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지만 서로의 감정은 1년으로도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결국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날이 찾아오게 되었네요. 안타깝게도 시모의 건강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몇 년간 남편이 큰 아주버님부터 시작해서 둘째, 셋째 아주버님에게 연락을 취해봤었지만 만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문자로 받아볼 수 있었는데 건강이 심각할 정도로 악화가 되자 그제서야 병실에 전부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형님네가 일하는 병원에는 입원하고 싶지 않으셨는지 다른 병원을 알아보셨어요. 쓸데없이 얼굴 붉히는 걸 원하지 않으셔서 내린 결정이었지만 시모의 건강만 살핀다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었네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끝까지 버티고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던 형님들과 8년 만에 얼굴을 마주했을 때 기분은 상당히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단 참고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8년이 지났어도 형님들은 조금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제 아들이 저에게 말을 붙이는데 그걸 본 큰형님이 충격적인 말을 뱉었습니다. 8살이나 됐으면서 또래보다 말이 상당히 늦은 편이네? 애들마다 크는 속도도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말문이 늦게 터질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 내가 봤을 때 외가 쪽 피를 물려받았나 보네. 동서 외가 쪽이 저항력이라고 하지 않았었나? 많이 배우지 못했으니 당연히 자식들도 출줄이 그 영향을 받았겠지. 안 그래? 이래서 피는 못 속인다고 하는 건가 봐. 어머님, 언제까지 누워만 계실 거예요? 기운 내셔서 털고 일어나셔야죠. 정말 오늘 내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왜 상황을 돌려요? 이 사람한테 지금
당장 사과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외가족 피를 물려받았다는 말을 왜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하는 건데요? 형수가 잘못하셔놓고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셨나 봐요. 분위기 파악 못하시는 건 여전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동안 연락을 안 했었던 거였어요. 얼굴 보셨으면 이제 그만 돌아가시죠. 제가 연락했어요? 먼저 연락해놓고 왜 큰소리 치는 건데요? 어머님 숨 넘어가시는 거 구경하라고 부른 거잖아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못해?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렸을 줄 알았는데 너희들은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다. 집안의 장남이라는 놈이 하는 꼴이 집안을 이끌어갈 생각은 하지 않고 균열이 가게끔 상황을 안 좋게 만들어? 아버지가 이 사람을 조금만 더 부드럽게 대해주셨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저희도 쌓이고 쌓인 만큼 불만이 커지게 되면서 터뜨린 건데 저희만 잘못했다고 얘기하시는 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저희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 건데요? 몸이 좋지 않으신 시모를 옆에 두고 시부와 형님 네들은 또다시 언성을 높이며 싸우기 시작했고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는데 갑자기 셋째 형님의 한마디에 병실은 정적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큰형님의 임신 소식이었어요. 시부도 당황했는지 큰형님의 배를 쳐다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큰 아주머님은 더 크게 시부에게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임신을 했다는 말에 시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닫으셨는데 둘째 형님이 그동안 시부에게 큰형님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지금의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됐냐고 눈시울이 붉어진 상태로 시부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큰형님도 덩달아 목소리를 높이면서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늦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계획을 하게 됐다며 그동안 큰형님의 삶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얘기하면서 이렇게 된 게 전부 다 제 탓이라고 화를 냈어요. 막내 동서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런 고생까지 하지는 않았겠지. 이게 전부 다 동서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거라고. 이게 왜 또 이 사람 때문이에요? 임신한 것까지 이제는 탓을 돌리는 건가요? 쓸데없는 말 듣고 싶지 않으니까 적당히 좀 하세요. 형님,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제가 아들을 낳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상황을 이렇게까지 안 좋게 만들 수 있어요? 형님도 아들을 원했지만 딸을 낳았잖아요. 형님도 마음처럼 되지 않았던 걸 왜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건데요? 8년이나 지났고 이제 그만할 때도 됐는데 병원에서까지 어머님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저희 외가족 얘기를 하는 거죠? 제 아들이 말이 느릴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그런 식으로 막말을 하는 건 분명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당장 사과부터 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형님이 저희 가족을 욕한 건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네요.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동서 되게 흥분한다? 동서가 생각해봐도 또래보다 말이 늦는 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 같으니까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원래 받아들이기 힘들 때 동서처럼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거든. 결국 저마저도 이성을 잃어버려 큰형님과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게 되었고 관계 회복은 절대로 좋아질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게 병실에서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에 형님네 애들은 돌아갔지만 병실에 남아있는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였어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상상했던 건 그래도 가족이고 시모의 건강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서로 잘못한 게 있어도 용서하고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였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오게 되면서 계획했던 대로 풀어나가질 못해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거기에 더해 아들을 간절히 원했던 큰 형님의 임신 소식은 저희 모두를 큰 충격에 빠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의 건강 상태는 점점 더 악화가 되어갔지만 의사인 형님네들은 시모가 걱정이 되지도 않는지 더 이상 병실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가족들이 시모가 세상을 떠나야 장례식에 올 것 같다며 지금의 상황들을 답답해하길래 저 또한 이런 관계를 평생 동안 유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제가 생각한 건 함께 모인 자리가 아닌 개인적으로 형님들을 따로 만나서 속에 있던 안 좋았던 감정들을 전부 다 털어내는 게 좋을 것 같아 무작정 형님들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게 저 때문에 생기게 된 상황이라고 했으니 제가 바로잡을 수 있으면 부딪혀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해서 형님들이 담당하고 있는 진료 상담실이 어디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안내 데스크로 걸어가고 있는데 새 형님이 때마침 어디론가 급하게 걸음을 옮기길래 저도 그 뒤를 따라가던 도중 이상한 한마디를 듣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린 채 모든 걸 엿듣고 말았습니다. 숨죽이면서 새 형님들에게 듣게 된 말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일단 급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네요. 그때 제 귀로 들었던 새 형님들이 나눴던 대화는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처리할 문제는 아니었어요. 가족 모두를 속이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새 형님들이 나누던 대화 속에 모든 걸 한순간에 무너뜨릴 결정적인 단서는 있었지만 저 혼자 감당하기에는 엄청난 일이라 남편에게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얘기해야만 했어요. 한참 동안 듣고 있던 남편도 사색이 된 얼굴로 입을 다물지 못했고 많은 고민에 빠졌는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부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만 될 정도로 엄청난 일이었지만 연세가 있으신 터라 혹시라도 쓰러지실까봐 그게 걱정이 되었던 거죠. 한참 동안 고민을 하던 남편은 그래도 시부께서 모든 걸 아셔야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전화로 얘기하는 것보다 직접 시부의 얼굴을 보고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다시 병원으로 향했고 시모를 간호해주고 계신 시부께 따로 자리를 만들어 남편이 심각한 상황을 전부 다 설명해 나갔어요. 시부 역시 경악을 금치 못했고 조용히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면서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와 시부는 새 형님 네들의 일정이 잡혀있는 의료진 세미나 장소로 가게 되었고 새 형님은 저를 보자마자 당황한 눈빛을 보이면서 급하게 제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네요.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찾아온 거야? 할 말이 있으면 전화를 하면 되잖아. 빨리 안 돌아가? 이제 곧 세미나 시작이라고. 형님, 제가 여기를 왜 왔겠어요? 그리고 저 혼자만 온 것도 아니에요. 아버님이랑 남편도 지금 저기에서 걸어오고 계세요. 집안 망신시킬 일 있어? 아무 연관도 없는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온 건데? 연건이 있으면 연락할 방법은 많잖아. 내가 쓸데없이 여기까지 왔겠니?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서 찾아온 거다. 내 아들들은 전부 어디 간 거야? 아버지,
연락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전화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알지도 못하시면서 왜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시는 거죠? 너는 임마 아버지가 여기 오겠다고 해도 무조건 뜯어 말렸어야지. 너까지 뭐하러 여기까지 온 거야? 그렇게 할 일이 없냐? 경비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세요. 미련한 놈. 너는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렸니? 지금 네 옆에 있는 그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 애일 것 같아? 아버지, 대낮부터 술 드셨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제 아이죠. 제발 그만 돌아가 주세요. 아주버님, 큰형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주버님 아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그동안 아주버님이 친딸로 생각하며 애지중지 키웠던 애들도 아주버님 친딸이 아니라고요. 그걸 저희만 빼고 전부 다 비밀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형님들도 그렇고 둘째, 셋째 아주버님들까지 전부 다 알고 있었다고요. 제가 꺼낸 한마디에 큰 아주버님 옆에 있던 첫째 형님은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진실을 얘기해서 당황했는지 말을 더듬으며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둘째, 셋째 형님 내에는 급하게 자리를 빠져나가려 했지만 큰 아주버님이 세미나장이 떠나갈 정도로 큰 소리 치면서 첫째 형님을 붙잡고 무슨 말이냐며 상황 설명을 듣고 싶어 했네요. 첫째 형님은 저희가 헛소리 한다며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 했지만 아주버님이 강하게 붙잡고 화를 내기 시작하자 세미나장 주변에 있던 다른 의사분들이 웅성거리면서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성을 잃어버린 아주버님이 형님을 바닥으로 패대기 친 순간 갑자기 의사들 사이를 비집고 넘어진 형님을 부축한 의사가 형님의 몸 상태를 살피면서 부축해 주었네요. 누가 봐도 갑자기 나타난 그 사람이 형님과 불륜 관계라는 걸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 아주버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형님이 아주버님과 결혼했을 당시 형님은 아주버님 말고도 병원의 다른 의사와도 감정을 주고받고 있던 상태였어요. 한마디로 저울질을 하다가 아주버님을 택하긴 했지만 약간의 미련이 있었는지 결혼을 했음에도 몰래 만나면서 시간을 보냈었죠. 그러다가 아주버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주버님의 아이인 척 행동하며 지금까지 속이고 있었던 거였네요. 첫째 딸은 다른 사람의 아이였고 둘째 딸은 아주버님의 아이였지만 그것도 확실치 않은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뱃속에 있던 아이도 다른 사람의 아이였는데 이 사실을 둘째, 셋째 형님이 최근 일까지 전부 알고 있었으면서 끝까지 숨기고 있었고 둘째, 셋째 아주버님도 집안의 불화를 키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눈 감아주다가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만 거였어요. 큰 아주버님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당하게 된 거였죠. 결국 세미나장은 이성을 잃은 큰 아주버님이 난리치면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지금 현재 첫째 형님은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둘째, 셋째 형님 네애들도 시부가 두 번 다시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며 인연을 끊어버린 상태이지만 문제는 큰 아주버님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큰 상태입니다. 그동안 자기 딸처럼 생각했던 자식들이 그래도 자기 친딸이 있을 줄 알았는데 첫째 딸도 그렇고 둘째 딸도 아주버님과 유전자가 불일치로 나와 버렸네요.
전부 다 함께 병원 생활을 했던 동료 의사의 유전자와 일치한다고 판정이 나와 버렸어요. 첫째 형님은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주버님 아이라며 용서를 빌었지만 그것 또한 거짓말이라는 걸 모두가 알기 때문에 끝까지 속이려 드는 형님의 행동에 아주버님의 충격은 너무 큰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애지중지 키웠던 자기 딸들이 신딸이 아니라는 현실이 얼마나 힘들지 저도 상상이 가지 않아 더욱더 안타깝기만 하네요. 저에게 온갖 모진말과 상처를 줬던 생형님들은 더 이상 시댁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되었지만 저희는 아직까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부는 그래도 당신 아들이라고 큰 아주버님 옆에서 도와주고 계시지만 문제는 그동안 아빠라고 부르면서 살아왔던 아주버님 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형님이 생각이 없는 건지 전부 다 말을 했다고 하네요. 끝까지 정신 나간 모습을 보여주는 형님이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애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동물보다 못한 존재인 것 같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이 지금의 상황을 하루빨리 정리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가족에게 도움 주실 부분들이 있다면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